이것도 소금이 유명합니다. 소금이 암염이 암염. 살즈부르크가 소금 도시입니다. 그 소금 파는 소금 그 암염이 있거든요. 그 같은 지역 아닙니까? 암염이 많이 나는데 그 암염을 정제를 하는 부숴가지고 끓여가지고 좀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나무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 정제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소금 정제를 위하여 많은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또 유리 산업입니다. 혹시 슈발츠발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슈발츠발트에는 가면 유리 불어가지고 부해가지고 병 만들고 유리 잔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유리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예, TV에서 많이. 그런데 우리가 동양이 사실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동양이 모든 기술이 앞섰는데 유리공업만은 그 서양만큼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잔 같은 거, 고급 유리잔 같은 거, 우리는 유리잔 같은 게 우리 모형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 도자기는 있어도 유리잔은 없습니다. 유리잔은 그 20세기 들어와서 서양 유리 만드는 공장에 들어와서 만들었지 우리가 만든 게 없었습니다. 그 유리가 보통 우리가 할 때 유리잔 다 같은 유리잔에다가 크리스탈 잔이라고 있잖아요. 크리스탈 잔은 좀 비싸고 한데 크리스탈 잔은 납으로 만듭니다. 그걸 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잔이 무겁죠. 들어보면. 몸에 해롭겠네. 해로운 건 없어요. 해로운 건 없는데 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좀 온도가 높은 데서 설정이 되고 납을 넣어가지고 그 유리가 무겁습니다. 잘 안 깨지고 목재를 이용하여 수백 년간 이어온 슈바르발트 뻐꾸기식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뻐꾹하고 하는 이렇게 결리고 하는. 아이고 이거요. 내가 그거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두 개 공장이 아니고 수백 개의 공장이 그 뻐꾸기식의 공장이 막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예요. 거기 해가 가는 사람마다 그 슈발츠발트 가면 이 시계 가봤으면 한 건 하나 샀을 걸. 우리 집에도 하나 사다 놨어. 그 다음에 이제 유리잔, 유리 세트 이래가 와인 잔 같은 거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잔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주 먹을 때는 양주잔이라 해야 되고 막걸리 먹을 때는 툭발이라 해야 되지. 막걸리를 갖다가 양주잔에 먹는다든가 막걸리를 갖다가 와인잔에다 따라 먹으면 그건 정말 무식한 사람. 막걸리는 하여간 노쇠그릇이나 사발이나 툭발이 이래가 무야 진짜 맛이 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살림 총량이 증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총량이 그 숲의 면적은 줄어가는데 숲의 면적은 줄어가는데 나무가 크니까 살림량이 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조림 산업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 살림 조림 산업은 나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밥을 해먹으러 가면 산에 나무를 해오러 갑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해오러 가면 산에 가면 갈비는 막 나중에 없고 소나무 뿌리 다른 다 끌어갖고 뿌리 여러 남아있는데 그것도 그 깽이리가 파가옵니다. 타고들 시골에 가서 그 성묘를 설교에 안 간다고 막 성묘를 하고 왔는데 그 산에 나는 도대체 그 산에 있을 때 전에 우리 어릴 때 소먹이를 다닐 때 여기에 다 땅이 말이야 뭐 산에 나무가 자란다 하지 이런 데 나무는 난 절대 못 자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땅이 표토가 없어요. 그냥 반들반들한 거예요. 땅이 반들반들하고 그냥 소나무라고는 요만큼 뭐 키도 안 되는 우리 어릴 때도 키도 안 되는 이렇게 나무반이 없었는데 지금 소나무가요 이런 소나무가 쫙쫙 서가 있고 거기에 송이까지 납니다. 송이까지 어찌기 가능했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는데 나무가 이렇게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이 뭐 대부분 그 화강암이나 대저암으로 되어 있는 땅이 사람이 안 들어가고 끓지 않으면
그래도 물이 들어가잖아요. 비가 오고 물이 젖어 땅에 들어가면 겨울에 이게 또 이게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커지는. 그 다음에 땅이 지하 한 30cm까지는 저절로 푸석푸석한 땅이 됩니다. 좋은 땅이 돼요. 그걸 끌고 나니까 비가 와서 습겨나버리니까 맨 땅이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 땅이 전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울창합니다. 영일만 여기 있잖아요. 영일만의 그 사방공사 유명한 거거든요. 영일만 사방공사는 세계적인 겁니다. 사방공사 그게 사구입니다. 우리 지리적 용어로 사구락하는 것도 모래산이에요. 사구가 모래산인데 모래가 원래 있던 건데 모래가 땅에 있던 건데 그게 융기를 하는 거예요. 경동지에 땅에 이렇게 올라가 버서 서해안은 깔아앉아보고 서해안은 섬이 많잖아요. 옛날에 다 산이었는데 그게 깔아앉아서 섬이 돼붙고 이쪽에 또 오른쪽으로 올라와 보는 게는 옛날 바다 밑에 있는 모래 그 백사장이 막 올라와 본 거라. 백사장이 산이 되는 게 나무를 심은 게는 그게 되나? 나무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 그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동해로 들어오잖아, 동해 그 남해로 동해로 들어오는 게는 이제 그 대구 비행장이나 서울로 가려고 하면 비행장을 걸어 들어오는 게 가면 뭐 산이 빨갛거든. 그 박정희가 야, 그 나무 좀 심을 수 없나?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일제시대도 사방농사 때 거기는 피하라 했습니다. 나무가 안 된다고. 자랄 수 없는 곳이라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라고. 피하라 그랬는데 그때 누구 명령인데?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라 이래 된 거예요. 나무를 심으라 하는데 나무를 넣어야 이 산을 이렇게 쭉 허리들 깊이 1m를 팝니다. 산 허리를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흙을 넣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나마 나무를 심어가지고 축제 그 공사는 정말 살인적인 강제노동이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가루 주고 그렇게 해서 사방공사를 한 겁니다. 지금도 가면 하얀 부분이 그 부분이 보입니다. 모래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모래가 안 보이니 그 안에는 이제 그래도 그것은 나무를 자라간 조림이 되었어요. 그 이제 아카시아라든가 오리나무라 그 알죠? 오리나무 압니까? 이파리 오리목이라고 해서 이파리 잘 크는 나무입니다. 그 오리목도 심고 이래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잘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당히 그 어우러지는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건 유엔에 보고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나무가 그 당시에 연탄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연탄. 그래서 연탄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연탄이 나와가지고 무연탄 19공탄 있죠. 그 보급이 되면서 우리나라 연료 정책이 바꿔지잖아요. 화목에서부터 연탄으로 바뀌어지면서 연탄 때문에 많이 죽었죠. 사실 지금 요즘 같으면 참 상상도 안 될 만큼 많이 죽었죠. 그런데 연탄이 나오면서 조림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된다. 북한은 석탄이 훨씬 우리보다 많이 나거든요. 양질 석탄도 나고 무연탄도 많이 나고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만 갖다 주면 사실은 지금 평양은 그대로 살만합니다. 평양은 그래 옛날보다 나은데 평양은 살만한데 평양 말고 농촌은 지금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북한 나무가 없는 건 결국 대체 연료를 갖다 제대로 공급을 못 했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건데 남쪽에 성공을 하게 된 거는 무연탄의 공급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지금 그 지배종이 된 지가 한 3,000년 된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가 전부 이렇게 산 게 소나무의 특징이 아무리 척박한 땅에도 잘 자랍니다. 우리가 보면 소나무를 보면 낙낙당송이라고 들어보면 바위 틈에도 하나 서가지고 크게 자라가 있고 바위 틈이다 어떤 틈에든지 소나무는 잘 자라잖아요. 번식이 좋고 잘 자라는 게 소나무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침엽수 사실상이 조언 자체로 보면 식물 분포 플로라의 조언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오크존이래요. 참나무 지대래요. 우리가. 그런데 현재 소나무가 이제 지배종인데 소나무 지배되고 또 소나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서가 소나무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소나무에 지켜야 된다. 뭐 그러고 뭐 재선충이라든가 또 혹파리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막 천문학적인 돈을 말 대도 안 하는 건데 대도 안 하는데 그 살린다고 말이야 뭐 이렇게 방제를 하고 하는데 그 홍성천 교수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포기해야 된다. 그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놔둬야 된다. 죽도록 놔두고 나무나 사람이나 오래 살면은 병이들이 마련인데 지배종이 된 지 한 3,000년 되면 다른 종으로 바꿔줘야 돼. 제가 1989년인가 어디고 옐로스톤을 가니까 옐로스톤 불이 났더라고요. 옐로스톤 파괴 미국의 제1호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스톤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불이 났는데 그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숲을 말이야. 숲을 태우는데 왜 태우냐 하니까 그 생태학자들끼리 논쟁이 붙어가지고 태워야 된다. 불을 꺼야 된다. 하는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그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는 게 주류를 이루어서 그대로 태운다 그러더라고. 이게 오래된 나무를 태우면 새로운 식생이 촥 일어나고 그 나무에 그 트랜지션이 일어난대요. 뭐 새로운 종으로 바꿔진대요. 우리나라는 산불을 계속 끄니까 옛날 걸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옛날 수종을 바꿔줘야 되는데 소나무가 그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종류가 좀 다르죠. 종류가 다르고 뭐 우리도 소나무도 한 20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다르지만은도 우리나라는 주로 곰소나무 그 아까 그 춘향목이라고 얘기해요. 춘향목이 이제 그 목자로 찬 좋은 나무거든요. 그게 러시아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러시아 쪽에도 많고 단일 품종의 소나무는 그 산에 있는 나무는 혼합림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림이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람도 단일 민족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 단일 민족. 그러면 이제 뭐 병이 든다든가 뭐 하다 한참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단일 품종은 같은 병에 약한 거. 근데 혼합림 같으면 예를 들면 그런 게는 이쪽에 조류독감에 비하지만도 그만큼 많은 철새들이 날아오는데도 죽는 수가 몇 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몇 마리밖에 안 된다. 그만큼 그게 강한 겁니다. 내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이런 집에서 키우는 건 내성이 없어요. 빨리 크고 자세로 굉장히 수종은 있지만 그 내성이 없어서 빨리 죽는. 선생님 자작나무는 어느 나라? 자작나무는 우리나라도 분포를 하고 다 분포를 하는데 주로 러시아. 예, 근데 둥지가 하얗다 예. 그리고 하얗습니다. 예. 자작나무 하얗습니다. 그 뭐 러시아 가면 뭐 우리나라도 소나무에 대해서 뭐 소나무 가지고 뭘 해먹고 소나무 솔잎 가지고 뭐 떡도 해먹고 솔잎 가지고 약도 쓰고 뭐 많이 써요. 러시아 가면 전부 자작나무가 생경통도 치료하고 자작나무로 가지고 뭐 약도 하고 자작나무가 그림도 그리고 자작나무 뭐 버섯 가지고 또 뭐도 하고 뭐 전부 자작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수종은 이제 변경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그 홍성천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